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글로벌정치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강호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북한 이탈 주민 아이들에게 필요한 마음의 보금자리라는 제목으로 이번 경연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코비드-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문화생활 등의 다양한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는 동안 2021년 안방극장을 강타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오징어 게임인데요. 오징어 게임에서는 다양한 신드롬들을 일으키며 사람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고 전 세계에서 새로운 한류 열풍을 이끌어내는 좋은 시너지를 내는 드라마로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러한 열풍이 우리의 생활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들을 시청자들이 찾았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였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극중 인물인 강세벽과 그의 동상인 철이에 대해서 초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세벽이와 철이는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나오게 됩니다. 세벽이는 일을 하려고 찾다 보니 얼떨결에 조폭 조직에 들어가서 소매치기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는 삶을 살게 되고, 나이가 많이 어린 철이는 어떤 종교시설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생업을 연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보호시설에 있었던 철이는 친구들에게 너희 어머니께서 너희 가족이 너를 버리고 간 거다라는 이야기의 그런 놀림을 받으면서 되게 슬퍼하고 있었는데요. 새벽이는 이러한 철이에게 위로를 해주면서 우리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들과 다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현재 한국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의 10대 청소년이라던가 20대 초중반의 젊은 청년들에게 해당하는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한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어떤 현황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더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실태 조사에 따르면 모두 총 33,752명의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중 10대의 비율이 2%, 20대의 비율이 14%로 전체에서 16%, 약 5,535명의 인원의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10대의 아이들 같은 경우 하나원에 입소하여서 한국에 정착하는 그런 삶을 먼저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여기에 있는 일반 정규 학교라던가 인가가 되어 있는 대안학교 혹은 비인가 대안학교에 들어가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성년이 되기 위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데요. 그 아이들 중 일반 정규 학교에 다니는 비중은 87%, 나머지 대안학교를 다니는 비율은 13%인데요. 그 아이들이 방과 후에 학교를 마치고 난 이후에 집에서 보호자 없이 있는 빈도 같은 경우는 보호자와 함께 지내는 경우는 67%였지만 나머지 33%의 비율, 다시 말해서 3명 중에 1명의 아이들이 적게는 하루에서 이틀, 길게는 거의 매일 보호자가 없이 집에서 지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 집에서 부모님이라던가 보호자에 의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일반 아이들에 비해서 다 못 배우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직업의 종류, 본인이 미래에 할 것, 대학 학비 걱정, 그리고 직업에 대한 준비 방법, 이런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3명 중에 1명 비율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본인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본인이 나중에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비율이 꽤 있었습니다. 한국 학교의 교육 방식은 대학에서 공부하는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른바 키재기식 교육 문화를 여전히 갖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교육 방식이 북한에서 넘어와서 하나원을 통해 적응을 하고 바로 어떤 우리 말하는 주입식 교육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의 그런 트러블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의 청소년들도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취업 보증서가 아님을 알고 대학에 대한 진학을 꺼려하는 추세입니다. 심지어 사회에서도 이러한 교육 환경의 변화를 교육계와 사회의 다양한 각계각층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조금 안타깝게 보이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한국 교육 문화가 북한 이탈 청소년들에게는 좀 더 많은 괴리감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으니 북한 청소년들이 방황하게 되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의 경우 한국으로 왔고 하나원 등 국가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지만 직업에 대한 불안정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원에서라던가 다양한 국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업 교육 훈련 여부에 대해서 보통 대부분 절반 정도는 이수를 하거나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업 교육 훈련을 수료에 대해서 이수를 시작하였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수료를 완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이수한 50% 중에서 직업 교육에 대해서 수료를 한 비율은 89%에 달했고요. 89%의 인원 중에서 실제로 직업 교육 훈련 수료 분야와 같은 부분에 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47% 정도에 달하지 못했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청년층의 북한 이탈 주민들이 수료를 받은, 그러니까 어떠한 그런 직업 교육 훈련을 모두 받아서 그대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에서 오는 실제 근무 환경에서 오는 그런 괴리감 속에서 많은 방황들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더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실제로 북한과 중국과 남한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졌던 어떤 그런 내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청년들은 북한, 중국, 남한 초국적 가족과 혼종적 정체성에 대한 그런 정치적 소속과 지위가 불안정하여 결국 정체성의 부재로 이어지는 것이 그 근본적인 문제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북한 출생의 경우에는 북한에서 살든 남한에서 살든 그곳에서 거주하면은 그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출생하게 된 경우 현지에서 거주 시 중국인으로 인정을 받거나 혹은 아예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남한에서의 거주가 좋긴 하겠지만 그 중국 현지에 있었던 가족들과 어떠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속에서 내재적 불안감이 더 증폭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의 생활들도 조금 불안함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결국은 취업 문제로 다시 연결되고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보고서 SDGs 이행 성과와 관련하여 UN 자문기구인 SDSN의 최근 북한의 SDGs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표에 따르면 통계가 부족하여 북한의 실제 SDG 이행 순위에 별도로 표시를 하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일단 기아, 보건, 그리고 에너지, 일자리, 경제성장, 그리고 해양 생태계, 토양 생태계 등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전보다 오히려 더 심각해지는, 악화되는 그런 부분들도 보이는데요. 이러한 북한 내부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좋지 않게 특히 기아라던가 보건과 관련된 부분들이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북한을 이탈하려는 사람들이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청소년들과 어린 청년들, 즉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선 그들이 솔직하게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는 그런 합리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체계적인 직업 교육이 필요하고 자본주의 시스템, 그러니까 새로운 우리가 돈을 벌고 경쟁 환경 속에서 소득에 대한 그리고 비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경제 교육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4년에 금융감독원에서 하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진행했을 때 당시의 사진인데요. 그때 봤을 때를 또 떠올려 보고 그때 느낀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은 이러한 그런 소득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많이 미비한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고, 사실 무엇보다도 한국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긴장하는 모습을 제일 많이 볼 수 있긴 했었는데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좀 더 따뜻하게 보듬어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과 함께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제가 무엇인지 어떤 그런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그런 지식을 쌓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교육의 합리화와 그에 대한 체계적인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아이들 입장에서 참여가 가능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짜놓은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그런 교육을 마치 대학 수학 능력 평가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닌 아이들이 먼저 참여를 하고 아이들이 실제로 궁금하고 의문이 드는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그런 체제와 남한의 체제가 어떠한 그런 자본주의와 그런 공산주의가 다른 것만큼 금융경제 교육에 대한 그런 교육 과정을 필수 과정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과목을 넣어서 시험을 보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돈을 쓰는 단위도 달라지고 돈을 쓰는 단위가 달라지는 만큼 특히 20대가 되어서는 직접 소득도 생기고 청년이 처음 돈을 벌다 보면은 그에 대해서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히 교육 과정이 끝났으니까 더 이상 관리에 대해서 좀 더 미흡하게 하기보다는 하나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명단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뭐 1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2년에 한 번씩 그런 식으로 꾸준하게 자본주의 시스템, 어떤 경제 교육에 대해서 이끌어 가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20대에 온 이후에는 직업 교육을 하였지만 그 이후에 막상 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좀 다르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한 번에 단발적으로 끝나는 직업 교육이 아닌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해주고 좀 더 보다 나은 그런 그 사람들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꾸준하게 어떤 관심을 가져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건 지금 당장도 가능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정책적 개선 방향의 장기적 관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북한이 SDGs를 잘 이행하도록 유엔과 협의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미 한국에 유입된 북한 주민에게는 타협이 가능한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하여 그들의 한국에서의 삶이 새로운 희망과 정체성을 찾는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이제는 70년대, 80년대와 같은 그런 그 당시에 많이 이야기했었던 뭐 한민족이라던가 우리 동포, 한반도에 대한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그런 목소리들은 이전만큼 많이 들리지는 않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만큼은 지속적인 관심을, 사회적 관심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우리들의 고민이 보다 성숙되었을 때 한반도, 대한민국의 평화에 보다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